오늘 미국 동부 기준 2020년 11월 25일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그 안보 담당 팀이 다 정해졌습니다. 국무부 장관하고 또는 NSC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국토 Security Homeland Officer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까지 임명이 됐죠. 근데 이들이 이제 sharp turn, 물론 바이든의 시큐리티 팀이 아주 날카로운 변화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동안 트럼프가 달려온 것과 다른 변화겠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뭐 멋지게 사람들을 모았다고 경험 많은 사람들 모았다고 자랑할 때만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보십시오. 하지만 뉴 팀이 긴장을 리solve, 해결해야만 할 겁니다. 오바마 시대의 접근법과 바이든이 자기가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fresh thinking이에요. 오바마 시대는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외교에 크게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때 비록 자기가 지금 시큐리티 팀으로서 임명한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행정부 때 차관이라든지 국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고 바이든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fresh thinking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바로 이 자기 안보팀이 맡고 있는 게 오바마 시대에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고요. 비록 이들이 뛰어난 경험과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 사고, 변하지 않는 습관대로 도전을 막아낼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fresh thinking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브루킹스 기관 토마스 라이트라는 이제 정책 학자가 있는데요. 디 어틀랜틱이라는 그 잡지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아마도 마지막 기존 체제가 될 것인데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liberal internationalism, 즉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과연 populist nationalism, 인기 영합적인 국수주의죠, 민족주의. 트럼프가 했던 populist nationalism보다 자유주의적 인터내셔널리즘이 더 탁월한 전략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정말 리버럴한 인터내셔널리즘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populist nationalism일 것인지 그에 대한 마지막 도전의 장면이 바이든이 재임하고 있는 4년 동안에 될 것이다 라고 전문 학자가 이렇게 썼고요. 주식시장이 참 환영의 파티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한테 일종의 환영 파티를 열어주고 있다. 주가가 아주 엄청나게 떠서 최고치를 기록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As their dish days dwindle. dwindle 하면은 줄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워싱턴 DC 수도에서의 세월이 주로 감에 따라서 이방카하고 제렛 쿠시너 남편이죠. 남편이 새로운 시작을 찾아보고 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다른 사업가고요. 패션 계통의 사업가고 제레드는 이제 부동산 재벌의 아들로서 역시 부동산 업자 장인과 비슷한 사업을 하던 사람이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 둘을 백악관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주변의 어떤 정치적 인물들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방카하고 제레드가 항상 뭐 국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또는 국방부 장관을 인선할 때 항상 개입했고요. 오히려 자기 딸과 사위를 대동해서 장차 장관들 후보들하고 인터뷰한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두 사람은 장인 또는 아버지의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들의 똘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워싱턴 DC, 사실 2016년에도 워싱턴 DC에서 유권자의 4%만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자, 이들의 터전은 뉴욕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뉴욕에 매달 내는 한 뭐 2천만 원 정도 매달 월세를 내면서 집을 유지하고 있는데 뉴욕 사람들도 이들을 환영하지 않고요. 장인어른이나 아버지가 있는 그 배드민스터라는 뉴저지에 있는 골프장이 있죠. 거기에서 지금 새로운 집들을 짓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미라라고라는 그 플로리다 저택 거기서 지금 이 부부를 맞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포스트봄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 빨리 워싱턴으로부터 떠날 준비. 아버지는 끝까지 뭉개고 있는데 이들은 빨리 탈출해서 안전한 곳에 숨어 지내야 될 겁니다. 결국 터무니없는 지도자 밑에는 이렇게 많은 똘마니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인이나 딸 이들 아무리 인물이 좋고 학력이 좋아도 물론 이제 돈이 이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별로 좋지 않는 미래. 뭐 이방카는 다시 뭐 금속이라든지 유명 패션 브랜드를 하려고 하겠지만 아마 이 회사는 되지 않을 겁니다. 쿠셔너는 뭐 부동산을 계속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바로 뉴욕주 바로 아래쪽에 있는 뉴저지에서 자기의 터전을 아버지가 골프장에 있는 그 시에서 골프장 저택에서 살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극우, 우리에게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다음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너무 진영 논리가 아주 선명해졌죠. 그럼 그 시기가 사회적 어떤 현상과 똑같으냐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어떻게 베이비 부머스, 즉 55살 정도 높은 그 6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이죠. 경제가 잘 된 상황에서 집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수에 연금도 있는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즉 거짓 정보로 이들을 어떻게 먹여왔는지 페이스북이 그 매체의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진보가 되든지 노골적인 보수가 되도록 극단화시켰고 그것이 미국 정치 지형,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치 지형을 규정 짓고 있다라는 글이죠. 칼럼이었고요. 그 다음에 Snake Oil Salesman of the Senate 하면 상원의 스네이크 오일이 뭐죠? 뱀 기름이죠. 가짜 약품 장사들입니다. 가짜의 약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원 결국에는요. 상원 의원들이 몇몇의 상원 의원들이 가짜 약을 파는 제약사들의 판매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도 극찬했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코비드 19을 막을 수 있는 기적의 약이다라고 트럼프가 처음부터 공언했었죠. 그렇게 하는 데는 바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홍보 기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상원 의원 공화당원들의 뱀 기름을 팔았던 가짜 장사꾼들을 직접 지명해서 터무니없는 약을 그렇게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힐책을 하고 있는 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많이 보셨죠? Weird Monolith. 모노가 하나란 뜻이고요. 리스가 돌입니다. 돌. 모노 하나죠? 리스가 돌멩이에요. 그래서 돌멩이 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죠. 유타주의 그 빅혼 쉽, 산양의 개체수를 확인하기 위해 세기 위해서 유타주에서 그 헬리콥터가 이렇게 비행했어요. 탐사팀이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크기가 이 정도 되는 땅에 embedded 박혀 있는 거예요. Red Rock Country 하면 레드락이 뭐예요? 붉은 바위, 즉 유타주의 애명이죠. 즉 레드락 카운티의 컨트리에 있는 먼거리 지역, 아무도 없는 지역에 이 계곡 사이인데요. 이 사이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반짝인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뭐 외계인이 한 것인가, 아마 어떤 예술가가 농담으로 이렇게 갖다 놓았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 보호 지역에다가 자기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좀 재밌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Five Ways That David Dinkins 하면은 뉴욕주 첫 흑인 수상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그 누구도 시장 그 흑인이 공직에 출마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아마 1992년대까지인가 뉴욕주의 그 시장을 뉴욕시에 시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줄리안이라는 이탈리아계 검사 출신이 이제 지금 트럼프를 변호하고 있는 보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줄리아니가 이제 시장을 했었고요. 이 흑인이 남겨놓은 뭐 법대를 나도 변호사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 정치 역할을 했었고요. 이분이 이제 미국 정치사에 남겼던 많은 업적 중에서 5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흑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줬던 하나의 멘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종적인 어떤 화합의 문제를 아주 잘 처리했던 시장 재임 시간에 말이죠. 백인 그 조깅하던 사람이 맞아서 이제 강간당한 일이 있었는데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 그렇게 강간한 거예요. 그들을 체포해서 했는데 그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민족적 분쟁의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때 나서서 이제 서로 간에 흑인과 라틴계하고 백인의 사이를 잘 중재했던 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주가 굉장히 범죄율이 높았죠. 근데 그 범죄율 높았던 것을 아주 기록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아니가 돼가지고 마치 줄리아니가 모든 걸 다 미국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유리창을 다 고쳤기 때문에 거지하고 뉴욕의 범죄인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딩킨스부터 범죄율은 무진장 떨어졌었습니다. 거의 뭐 20% 가까이 재임 기간 동안 범죄율을 떨어뜨렸고요. 이런 역할들을 했다고 이제 기리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이런 일이 있네요. More than 30 charged in scheme. scheme은 이제 나쁜 계획이죠. 사악한 계획을 얘기하는데 fix하면 마음대로 고치는 거예요. 미국 사관학교 중에서 5대 사관학교 중에서 아주 육해공군 다음으로 확실한 코스트가드 해안경비대 사관학교가 있거든요. 해안경비대의 시험 성적을 조작해가지고 돈을 뭐 3, 4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시험관이 30여 명의 성적을 조작해서 그 라이센스를 받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코스트가드에서 그런 걸 모든 거를 주관하는데요. 그렇게 뇌물을 받고 시험을 점수를 조작하는 사건 그런 게 있었고요. 미국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